정말 너무 짜증나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저는 작년 가을에 결혼한 지 10개월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더러워도 꾹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요. 누구를 거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신혼집 하나 해주셨다고 누구를 종으로 부리려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이고 부모님 허락도 다 받았네요. 결혼하기 전에 진작 거르지 못한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요.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서 3년 동안 연애했어요. 시부모님은 서울 사람이시고 남편과 제가 일하는 곳은 지방의 공공기업입니다. 사는 지역이 서로 멀다 보니 시부모님이랑 결혼 전에는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고 신랑을 통해서 들은 시부모님은 금슬도 매우 좋으시고 여유 있는 삶을 즐기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두 분 모두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벌어놓으셔서 이미 경제적으로 은퇴하신 상황이고 전국 팔도 좋은 곳은 다 돌아다니면서 유유자적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막상 남자친구에게 이야기 들을 때의 이미지는 세상 순하고 좋으신 분들인 줄 알았는데 결혼 승낙 받으려고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의 이미지는 조금 달랐어요.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어머님은 정말 깐깐해 보이셨고 세상 외아들 바라기셨습니다. 잘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라며 어디 주기 아깝다고 보닌 아들을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어디 가서 빠지지 않게 자랑스러운 딸이거든요. 아무튼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약간은 어머님이 서운하게 말씀하셔도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온 다음 날부터 어머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집에 가기 전에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시면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려고 한다더니 하루도 못 참고 다음 날부터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하니? 안부 연락 좀 해라. 이번 주말에 아들이랑 다 같이 놀러가자. 빠지지 말고 와라. 아직 결혼하겠다고 상견례조차 안 했는데 완전 시어머니 노릇 하시더라고요. 여유있고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저렇게 들들볶아대니까 좋았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결혼한 다음에도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에게 얽매여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바로 남자친구에게 당신 어머님한테서 너무 연락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결혼 후에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 수 없다. 너가 처음에 이야기한 너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너무 다르지 않냐. 이럴 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고 각자 다른 사람 찾아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제 나이 31살이고 신랑 나이 36인데 이제 진짜 결혼할 사람 만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다 싶으면 그때라도 빨리 헤어지고 다른 사람 찾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신랑도 제 말에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 모습은 살면서 처음 봤다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잘 알아듣게 이야기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조만간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헤어지자는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랍니다. 조금 찜찜하고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을 믿고 조금 참아봤어요. 자기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때부터는 연락도 없었고 어쩌다 연락하시더라도 말씀을 조심조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큰 문제 없겠다 싶었고 결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하루하루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데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과 제 사이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시댁에서 저를 죽이려고 달려드니 신랑도 가운데서 막아주다가 이제 슬슬 한계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지방 도시에 내려와서 살고 있고 직장이 여기다 보니 신혼집도 이 동네로 구했어요.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은 새 집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저랑 친정 부모님이 집에 맞춰서 혼수도 잘해서 들어갔죠. 요즘 남편이 집에 오면 신부 측에서 혼수에 차까지 바꿔주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주변에서 하도 그러길래 나중에 책 잡히기 싫어서 남편 차도 좋은 걸로 바꿔줬습니다. 원래 남편이 타던 차를 제가 물려받아서 타고 있고요. 어차피 결혼 확정된 상황이라 식 올리기 몇 달 전부터 집 구하고 혼수도 다 넣어놓고 남편과 저는 미리 신혼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도 다 허락받은 상황이고 요즘 세상에 멀쩡한 집 놔두고 따로 살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하기도 전부터 시부모님이 뻔질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근처에 놀러왔다가 들렀다, 반찬 좀 먹어보라고 싸웠다,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시는 건 좋죠.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혼수 제대로 잘 들어왔는지도 체크하시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은근슬쩍 뭉개면서 집에서 주무시려고 하세요. 남편이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 잡아줄 테니 거기서 묵으라고 해도 계속 집 구경하고 제가 사놓은 사소한 인테리어 소품들 하나하나 만져보고 물어보시면서 안 나가려고 시간을 끄십니다. 남편이 다행히 눈치가 빨라서 제 얼굴 표정 보고
시부모님 호텔 예약해드리고 등 떠밀어서 내보내긴 했는데 진짜 너무 짜증나고 황당했어요. 남편 혼자 사는 자취방도 아니고 저와 함께 사는데 사전 양해도 없이 매번 갑자기 들이닥치셔서 자고 가려고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이랑 아예 담을 쌓고 살려는 건 아니었어요. 요즘 집값 엄청 비싸고 특히 나중에 아이 낳고도 편하게 살라고 신축으로 떡하니 사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혼수 정말 신경 많이 썼고 남편한테 새 차도 사줬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집 사주셨다고 해서 신혼집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시더니 결혼식 하고 나니까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김포공항에서 집으로 내려가기 전에 시댁 먼저 들렀어요. 선물 사온 것도 있고 인사드리고 내려가려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짐도 안 풀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이미 어머님은 신혼집에 10번 가까이 오셨는데 무슨 집들이를 또 합니까? 집에 오실 때마다 식사 대접하고 다 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건 그냥 잘 사는지 보려고 간 거고 집들이랑은 다르다고 하시네요. 제가 실력 발휘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놔야 하는 거라며 나중에 남편 이모님들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으래요. 남편과 집으로 내려오는데 진짜 열받고 짜증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왔어요. 신혼여행 즐겁게 보내고 기분 좋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완전 날벼락 맞았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언제 내려가면 되는 거냐고 지금 이모님들이랑 다 같이 날짜 맞추고 있으니까 빨리 정하라고 난리가 나셨어요. 남편이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걔한테 물어볼 게 뭐가 있니? 내가 우리 아들 집 가겠다는데.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사주신 거 아는데 저렇게 대놓고 우리 아들 집이라고 하시니까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대봐야 소용없겠더라고요. 결국엔 이모님들 모시고 집으로 내려오셨고 저는 그 전날부터 월차 쓰고 음식 준비했습니다. 음식 솜씨 좋지도 않아서 인터넷 보고 몇 가지 만들어봤고 탕 종류는 도저히 끓이기 힘들 것 같아서 집 근처에 유명한 한식당에서 포장해서 가져왔어요. 이모님들 입맛이 어찌나 까다로우신지 국물 한 입 떠먹자마자 바로 사온 거라고 알아맞추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한 거니까 한번 대접해드린다 생각하고 좋은 마음으로 집들이 해드렸죠. 그날도 남편이 이모님들과 호텔 가서 주무시라고 했는데 호텔은 무슨 호텔이냐면서 그냥 자기들 거실에서 대충 잔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보니 이모님들 두 분이 안방 차지하고 주무셨고 저랑 남편은 작은 방에서 이불도 없이 잤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남편이 제게 더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참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집들이가 끝나고 이제는 당분간 조용하겠구나 싶었는데 정확히 집들이 끝나고 2주 후에 다시 내려오셨어요. 시부모님 두 분이 골프 치러 왔다가 들렀다면서 이제 앞으로는 골프를 여유 있게 치고 너네 집에서 자면 되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버님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계시고 어머님은 주방 들어가셔서 냉장고 뒤지면서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냐고 하시는데 울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외식하자고 했더니 TV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밥상 한번 받아보기 엄청 힘들다고 면박 주셔서 부랴부랴 마트 가서 장 봐다가 상 차려드렸어요. 그리고는 진짜로 1,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말에 우리 집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4월 달에는 날씨 좋다고 골프 치러 오신다면서 매주 내려오셨습니다. 아예 시댁에서 본인들 이불이랑 베개까지 가져다가 제게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오면 작은 방에 깔아놓으라고 맡겨두고 가시더라고요. 신랑도 초반에만 부모님한테 눈치 주고 나가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부모님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입으로는 제게 미안하다 하는데 하나도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 전에 또다시 시부모님이 내려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 음식이 있는데 그게 먹고 싶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포장해서 준비 좀 해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전화 끊더라고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신 부모님 먹고 싶다고 하니까 당신이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 같이 하고 보내드리라고 했죠. 집에는 절대로 모시고 올 생각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 전화를 받고 길게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그거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하길래 이젠 진짜 다 끝내는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매주 집에 쳐들어와서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별장처럼 지내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제 집입니까? 시부모님 집에 새들어 사는 거지. 남편과도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일 끝나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회사 근처에 숙박업소 들어가서 자고 주말에는 친정 내려가려고 했죠. 남편이 전화 오길래 안 받았더니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으려다가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 받았더니 제 가정교육 운운하시면서 사돈댁에 바로 전화하기 전에 당장 집으로 들어오래요. 우리 집에 연락한다고 하면 제가 벌벌 떨 줄 알았나 봐요. 연락하시려면 맘껏 하세요, 어머니. 남편이랑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으니까요. 대접받고 싶으면 며느리 밥상 말고 아들한테 밥상 차리라고 하세요. 저희 부모님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결혼하고 이런 취급받고 사는 거 부모님이 아시면 진작에 이혼했어요. 차라리 잘 됐으니까 빨리 전화하세요. 속에 쌓아두었던 말을 쏟아내 버렸어요. 옆에서 전화통화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근본도 없는 것을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시어른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서 시부모 내려온다고 하면 알아서 밥도 해놓고 이부자리도 준비해놔야지 예전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당장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시아버지 이야기하는 게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집 하나 사준 게 이렇게까지 제가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 집도 돈 없고 가난한 집이 아닌데 제가 왜 성질 죽이고 시부모님 먹이고 재우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집에 자주 찾아오겠습니까? 두 분 다 일도 안 하시고 놀러 다니는 분들인데요. 그날 전화 끊고 호텔에서 혼자 자면서 머릿속이 정리가 다 되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생각하니까 제가 이러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음 날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고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님한테 제가 그렇게 대한 걸 보고 저랑 살 마음이 없어졌나 봐요. 혼수 들어간 거 현금으로 남편이 제게 토해내고 남편 차는 제가 다시 받아오기로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그 뒤로 몇 번 더 제게 전화 오긴 했는데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 받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받은 게 문제였어요. 그냥 남편이랑 반반 부담해서 전셋집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주머니에서 큰돈이 나가면 본전 생각나기 마련이란 걸 잊고 있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 신혼집을 주말 별장처럼 쓰려고 하시는 시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놀러오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남편과 10달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부모님이 20번은 넘게 집에 오셨어요. 같은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떨어진 타지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중에 집에서 자고 간 것만 10번이 넘고 결혼 전에 오셨던 것까지 합하면 몇 번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건지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당하는 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살던 1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고 회사에서 결혼한다고 동료들에게 축의금도 다 받았는데 1년도 안 되어 이혼하게 되니까 그게 좀 미안하고 눈치 보이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도 평생 이러고 살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2년 전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8살이고 아이는 아직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바로 돈 개념이 너무 없는 제 신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별일 없던 시댁에서 제 뒷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인데 신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고 있어서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신우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고 둘 중에 누가 문제인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고 결혼하고 최근까지 신우랑 별 이야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서로 관심사도 다르고 하는 일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할 이야기도 없고 애초에 신우와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결국 2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신우랑은 명절 때나 한 번씩 만나서 짧은 대화 몇 번 나눈 것이 교류의 전부였어요. 서로 소닥보듯 지냈고 남편조차 본인 동생이랑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저는 더 어이없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인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집이 가난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극빈층은 아니지만 평범한 수준에 못 미치는 가난한 집안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에서도 소득이 좀 괜찮은 편이고 집값도 비싼 동네라서 다른 친구들은 방학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친구의 아버지들은 외제차에 가끔 제 친구네 집에 놀러가면 집도 엄청 넓고 깨끗하고 엄마들도 다들 잘 꾸미고 명품도 척척 사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다들 이런 식이니까 평범하게 사는 우리 집은 좀 가난하구나라고 어린 마음에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학창시절 제가 다니고 싶다는 학원을 못 보내주시는 일은 없었고 제 대학까지 다 뒷바라지 해주셨지만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는 오래된 국산 준중형 차에 엄마는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거든요.
우리가 사는 집도 친구들 사는 것처럼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지은 지 20년도 넘은 오래된 주공 아파트였는데 그마저도 20평대라서 커갈수록 집이 좀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우리 집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고 여유 있는 친구들은 제 앞에서 명품 이야기나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말들을 잘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저를 배려해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착하고 고마운 친구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일찌감치 철이 들었고 집안 도움받긴 어렵다는 생각에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살아야겠다 여기고 어릴 적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도 손에 꼽는 좋은 대학 나와서 학창시절 학비와 기숙사비는 부모님이 대주셨지만 용돈은 과외하면서 제가 벌어서 다녔어요.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알뜰하게 돈 모으고 있다가 지금의 남편 만나 2년 동안 연애하고 부모님께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으로 대출 좀 받으면 전세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어찌어찌 혼수까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댁도 상황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 애초부터 양가 부모님에게 바라지 말고 우리 힘으로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제 명의로 우리 동네 아파트를 한 채 해주셨어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전세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는데 아빠가 갖고 계시던 아파트 중 하나를 제 앞으로 등기를 쳐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세입자가 전세 살고 있으니까 계약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던지 아빠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 아파트를 떡하니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진 부모님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저 생활 습관이 검소하신 것뿐이었고 모아둔 재산이 꽤 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모두 재테크를 좋아하셔서 전국 여기저기에 부동산을 모아두셨습니다. 제게 증여해주신 아파트 말고도 뭐가 더 있다고 엄마가 한참을 더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와서 기억나는 건 거의 없네요.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생각보다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제서야 부모님이 낡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좁은 집에 세 식구가 살았지만 제가 한 번도 힘든 일 하게 안 하시고 해외여행까진 아니지만 주말엔 셋이서 드라이브도 자주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살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부모님에게 결혼 선물로 받은 아파트는 남편과 상의 끝에 계속 전세로 돌리기로 하고 원래 계획대로 전셋집을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 아파트에 큰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냥 처가댁 부모님이 주신 제 거니까 제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둘 다 버리도 괜찮고 모아둔 돈이 적지 않으니까 몇 년 후에 아이 낳기 전에는 우리 힘으로 집을 한 채 더 살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장 큰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2년이 지난 아직까지 계속 전세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아빠가 주신 집은 작년 초에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끝났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반전세로 돌렸어요. 덕분에 매달 월세가 80만 원씩 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작게나마 부자가 된 기분이었고 남편과는 이번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를 돌려야 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직 시집은커녕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던 신우가 깜짝 임신 사실을 알려오면서 평화롭던 저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난 지 6개월 된 동갑내기 남자가 있다는데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대요. 신우는 무조건 결혼하고 낳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딸이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신데 문제는 신우는 백수고 상대방 남자는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는 것이었죠. 월급이라고 해봐야 200만 원 살짝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인데 그 돈으로 두 사람 생활비만 해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진짜 제가 다 막막해 보이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맞벌이하면서 보너스 인센티브 받는 거 빼고 평달에 6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그래도 미래를 위해 적금 들고 보험도 넣고 하다 보면 남는 생활비가 별로 없거든요. 저희도 아이를 갖고 싶지만 조금만 돈을 더 모으고 싶어서 미루는 중인데 신우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덜컥 아이 낳고 살겠다니 진짜 걱정되더라고요. 당연히 직장 다녀본 적 없는 신우는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상대방 남자도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 당연히 돈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았고 상대방 남자 쪽 집안도 뭔가 해주긴 어렵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는 원체 성격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편이라 이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절대 결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무모해 보일 정도로 막 지를 수 있는 신우가 대단하다 싶었죠. 두 사람 양가 상견례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더니 이번 가을에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예식장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내 동생이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너 앞에 고생길이 훤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뜯어 말렸겠지만
어차피 저랑 별로 볼 사이 없는 신우고 남편도 자기 동생 일에는 이상하리만치 신경을 안 쓰니까 저도 원래 집안 분위기가 알아서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해서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셔서 주말에 시댁으로 건너갔더니 시부모 두 분과 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 전세 계약이 끝나는지 물어보시더니 내년 초에 끝난다고 하니까 한참을 자기들끼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달 비는 시간은 일단 애 낳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 이 집도 좁은데 남편이랑 애까지 낳은 다음에 여기서 같이 살아야 돼? 뭐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은데 저는 뭔 소린지 몰라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그때까지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대체 나를 왜 부른 거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이 내년에 세입자들 내보내면 너네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써야 할 것 같다. 너도 알다시피 애들이 돈이 없어. 보증금은 가족끼리인데 없이 하고 내가 듣기로는 한 달에 월세로 90만 원씩 받는다면서? 그거 한 달에 50만 원씩만 받아라. 애들 돈이 없잖니? 라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어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지금 반전세로 4억에 90만 원 받는 아파트고 사실 작년에 재계약해놓은 뒤로 아파트 값이 더 올랐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는 생돈 4억을 지금 세입자에게 물어주고 월세도 매달 40만 원씩 덜 들어오는데 시어머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거나 생각이 없는 사람들 같더라고요. 시모 이야기 듣기만 해도 성질 나는데 옆에 있는 신우는 한술 더 떴습니다. 50? 그거 주고 나면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 어차피 새언니 집이니까 그냥 좀 살게요. 우리 자리 잡을 때까지만 부탁해요. 네? 이젠 아예 한술 더 떠서 공짜로 살겠답니다. 당연히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했고 내년에 계약 끝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생각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랑 시모가 동시에 너희들은 먹고 살만하고 돈도 잘 벌면서 왜 그러냐고. 신우가 지금 아이를 가져서 당장 살 집이 필요한데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면서 방방 뜨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시모 이야기 들어보니 결혼하려는 남자가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옛날에 빚을 좀 진 게 있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매달 갚아나가는 상황이랍니다. 아이 낳고 살면 생활비도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월세 50만 원 주는 것이 한계라면서? 그나마 그거 주고 나면 자기 딸도 엄청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 정도에서 서로 양보하고 무보증금에 월세 50만 원으로 하자더군요. 뭘 양보를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사는 분들 내년에 내보낼 때 현금 4억을 맞춰드려야 해요. 월세 50으로 살겠다면 그 돈이라도 좀 맞춰주시던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동안 아무 말 안 하던 시아버지가 무슨 보증금이 4억이나 하냐고 4억이 있으면 집을 샀겠다면서 펄펄 뛰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었고 길게 이야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날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에게 일단 지금 사는 분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나마 작년 초에 계약한 거라 시세보다 훨씬 싼데 지금 시세 궁금하시면 부동산 가서 물어보시라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모가 불같이 화를 내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준 것이 얼만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가족끼리 돈 이야기만 할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모한테 받은 게 뭐가 있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 결혼할 때 신우가 축의금으로 20만 원 줬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나마 시부모님은 들어온 축의금에서 본인들 손님 거 다 골라내서 빼가셨거든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신우가 줬던 축의금 20만 원 말고는 아무것도 시댁 사람들에게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뭐 사달라 뭐 필요하다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남편과 제가 시댁에 사다 바친 것만 해도 한 트럭일 정도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있을 이유가 없었고 신우에게 축의금 20만 원 줬던 거는 내가 잊지 않고 결혼할 때 돌려줄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야기하고 나머지 그날 들은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치겠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내 아파트 반전세 돌려서 월세 받고 있던 걸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했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어머님이 전화해서 그 아파트는 시세가 어떻게 되냐는 식으로 물어봤대요. 진짜 교활한 인간들이다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는 그 집 이야기, 시댁 사람들에게 꺼내지 말라 이야기했고 제가 시부모와 신우에게 들었던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해줬더니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창피해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시모가 또 전화해서 자기 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파트가 애 키우면서 살기 좋은데 돈도 없는 애들이 어딜 가서 살으란 말이냐고 한참 소리 지르시길래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님 살고 계신 집이라도 뺏어 주시던가요? 가족 하시는데
제 동생도 아니고 제 가족이라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돈에 미쳤다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천벌을 받는데요? 아니, 제가 집 가진 사람이라고 무조건 손해봐야 합니까? 너는 집값 올라서 돈 많이 벌었으니 이번에 신우한테 양보 좀 하라는데 집값이 백날 천날 올라봐야 집을 팔아야 돈이 있는 거지. 지금은 세금만 더 내고 저도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자기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니까 딸 결혼하는데 보태줄 돈 한 푼 없는 거지. 저희 부모님처럼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던가요? 어떻게 된 게 전세 사는 시아버지 차가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는 친정아빠 차보다 훨씬 좋은 걸 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만 팔아도 방 2개짜리 월세 보증금은 대줄 수 있겠네요.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보내드리던 용돈도 바로 끊어버렸어요. 종종 사서 택배로 보내던 영양제 같은 것도 다 안 하기로 했고 진짜 그동안 시댁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더니 저를 무슨 계산도 못하는 호구로 보고 있었나 봐요. 며칠 후에 신우가 전화해서 그 집에서 꼭 좀 살고 싶다고. 자기들은 가진 목돈이 없어서 새언니 집안이면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다면서 죽는 소리를 하길래 그동안 집값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가족이니까 원래 시세에서 한 푼도 안 올려서 계약해줄 수 있다고 4억에 90만 원으로 하자 했습니다. 신우는 월세는 어떻게든 줄 수 있는데 보증금은 없다고 그건 좀 봐달라고 하길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집 구해서 살라 이야기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 뒤로 시부모님은 물론 신우한테 지금까지 연락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시댁 친척 사람들 만나서 저를 얼마나 욕하고 다니시는지 가만히 있는 제 귀에 저 욕하고 다니신다는 소리가 다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돈밖에 모르고 가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래요. 정말 상식이 없거나 남의 돈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시댁 사람들을 안 보고 살면 안 보고 살았지. 왜 친정아빠가 평생 고생해서 장만하신 집을 공짜로 신우에게 주겠습니까? 한번 살게 해주면 나중에 나가라고 해도 절대 안 나갈 사람들인 게 불을 보듯 뻔했어요. 어차피 그때 가서 감정 상하고 인연 끊고 사나 지금 싸우고 안 보고 사나 결론은 똑같을 것 같아서 괜히 손해 안 보고 빠르게 정리하려고요. 속사정 모르는 먼 친척들은 가족끼리 힘든데 그 정도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손가락질 한다지만 그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아끼고 고생하며 사시는 걸 봐서 그런지 만약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에 아이들 좋은 유치원 보내고 싶지만 정당한 집값은 다 주기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랑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안 마주치고 살랍니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어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친정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네요. 저는 결혼 3년차 2살 배기 딸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과 협의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남편 밑으로 신우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결혼하기 2년 전에 먼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려고 했을 때는 홀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 어머님을 혼자 남겨두고 분가해서 따로 사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도 요즘 집값이 비싼데 시어머니 따로 집해드리고 저희 신혼집 구하기에는 돈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서 아예 그럴 거면 집을 큰 걸 구해서 어머님이랑 셋이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도 낳아야 하니까 우리 둘이 결혼 전 모은 돈에 시어머니 소유의 집을 처분해서 45평짜리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을 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직장 그만둘 생각 없고 아이 낳은 다음에도 육아휴직 끝나면 계속 일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도 자기가 나가서 일을 안 하는 상황이니 본인이 아이 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었죠. 이렇게 큰 집을 얻기 위해 대출금도 만만치 않았고 어머님과 셋이 살다 보니 생활비도 많이 들더라고요. 아이까지 태어나니까 고정비만 해도 눈이 돌아가는 수준이라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수당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육아휴직 10개월 만에 어머님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회사에 복직했어요. 부부 둘이서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지금까지 대출금 갚으면서 그런대로 돈도 모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기에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렸어요. 남편은 정확하게 직장 이름을 말하긴 그런데 공무원과 비슷한 직업이라서 월급이 많은 건 아니지만
9시 출근해서 6시면 칼퇴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정년까지 거의 보장이 되어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반면에 저는 제약회사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일이 많을 때는 야근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남편보다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집안일은 어머님 포함해서 남편과 저까지 각자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퇴근이 늦은 제가 가사일을 많이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마냥 집에 오면 쉬는 것이 아니라 퇴근한 이후에는 제가 잠들기 전까지 아이를 보고 주말에 쉬는 날엔 대청소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요. 남편보다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돈은 제가 더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사일을 남편이 저보다 많이 하고 있지만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했죠. 남편은 집안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 없었고 저도 남편 벌이가 적다는 것에 아무런 불만 없이 살았고 부부 사이는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님 모시고 우리 둘만 살았다면 오늘처럼 화가 난 상태로 사연을 보내는 일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래도 옛날 분이라 그런지 저희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결혼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얼마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도 남편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저녁 퇴근하고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이 준비하신 저녁 식사를 다 같이 먹고 저는 아이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저희 집의 평범한 저녁 모습이었고 특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이 설거지하는 뒷모습과 거실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제 모습을 한참을 지켜보시더니 대뜸 제게 "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나 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농담도 아니고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놀라고 남편도 놀랐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러워서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집 아들은 결혼하고 와이프가 차려준 밥 먹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쉬고 있는데 본인 아들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 모습 더 이상 보기 싫고 어머님 본인도 더 이상 애 보기 싫다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이가 들을까봐 얼른 아이 귀부터 막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일단 남편 보고 아이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더니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일 그만두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고. 제가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남편이 혼자 벌어서는 생활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학까지 나오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쌓아놓은 커리어도 아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옛날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사회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집에서 살림하는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신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여자가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이 행복이지. 회사에서 사장까지 올라갈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비 빠듯한 건 이해하지만 그건 씀씀이 줄이고 아껴서 살면 다 살 수 있다면서? 옛날 여자들은 남편이 100만 원 벌어다 주면 100만 원으로 살림하고 200만 원 벌어다 주면 200만 원으로 살림 다 하면서 애들도 몇 명씩 키우면서 살았답니다. 실제로 시어머니도 아버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못했지만 그 돈 가지고 남편과 신우까지 둘을 키우면서 사셨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곤 해도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 월급 받아오는 돈에서 아파트 대출금 갚고 나면 돈이 반도 안 남는데 그 돈으로 아이까지 내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조금 더 지나면 아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저축도 해놔야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고 둘이 벌어도 모자라서 매달 월급날을 얼마 안 남겨뒀을 때는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한데 어떻게 갑자기 제가 일을 그만두겠어요? 어머님에게 당장 제가 일을 그만둬 버리면 우리 식구 수입의 60%가 줄어드는 거라고. 어머님 용돈은 무슨 돈으로 드릴 것이며 아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한다고 조목조목 말씀드렸더니 대뜸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잘난 너가 애를 업고 나가서 일을 하던지 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벙찐 상태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다 보니 최근 들어서 시어머니가 용돈을 더 달라고 하시거나 주말에는 제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놀러나가서 저녁 늦게나 집에 들어오시곤 했어요. 그냥 평일에는 애 보느라 놀러나가기 힘드시니까 주말에 노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이랑 같이 있기 싫어서 도망 나가시는 건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에 아이 재우고 남편과 둘이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남편에게는 예전부터 아이 보기 싫고 힘들다고 어머님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한테 왜 말 한마디 없었냐고 물었더니 어차피 같이 살면서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기로 한 거라 어머님이 참아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용돈 조금 더 드리고 집안일 더 도와주면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참으시면 좀 힘든 것도 덜하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어머님을 달래고만 있었대요. 그 뒤로도 막무가내로 어머님은 제 얼굴만 보면 일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셨고, 남편이 설거지하거나 청소기만 돌리고 있으면 그만 좀 하라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고 그럴 만한 돈도 못 모아놨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어머님이랑 얼굴 볼 때마다 싸우고 잔소리 들을 수도 없어서 남편이랑 고민 끝에 얼마 전에 분가하기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기 전 살고 계시던 집 팔았던 돈을 그대로 빼드리고 어머님이 혼자 편하게 사실 수 있는 집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돈을 내드리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주변 집값들도 다 올라서 이 집 팔아서 어머님이랑 나눠서 따로 집을 구하면 25평짜리도 살까 말까 하겠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더 받고 우리가 모아놓은 저축을 모으면 처음에 어머님이 가지고 들어오셨던 돈이랑 얼추 비슷해서 그렇게 어머님 혼자 사실 집을 얻어드리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남편과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어머님에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 그만둘 생각도 없고 남편도 집안일과 육아를 같이 도와야 하는데 어머님이 이 집에서 같이 살기 싫으시면 따로 집 구해드리겠다고요? 그 집에서 혼자 편하게 사시면 피곤하게 아이 볼 일도 없을 거고, 저희도 어머님에게 아이 봐주는 대가로 드리던 용돈으로 학원 하나 더 보내면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아이랑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어머님 도움이 이젠 필요 없다고요. 그동안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신우가 어머님께 용돈 드리는 만큼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우가 매달 30만 원씩 드리는데 저희는 그동안 애 봐주시는 대가로 100만 원씩 드리고 있었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고 조용히 계셨어요. 사실 시어머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지금까지 쉬운 일도 아니었고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어머님이 아이 봐주시는 것 때문에 참고 살았던 것도 있어요. 이제라도 어머님이랑 따로 살면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말씀이 없으셨고, 그 뒤로 지금까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없이 평소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대신 제 얼굴만 보면 일 그만두라고 하던 이야기도 이젠 안 하시고, 남편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봐도 제게 잔소리하시는 일도 사라졌어요. 저는 언제라도 어머님이 저랑 살기 힘들고 불편하시면 따로 살 생각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에서 혼자 살겠다고 하시면 집 내드리고 저희가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돈이 없으신 것도 알고 있고 애 키우는 저희가 큰 집 사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렇게 제안 드린 건데, 하루빨리 시어머니가 마음 정해서 나가서 사실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사연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머님께서 분가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저희는 언제든지 돈 빼드릴 수 있다고 새로 사실 집도 어머님 마음대로 고르시라 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남편과 제게 나가서 살 생각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지금처럼 저희와 같이 살면서 아이 봐주시며 살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딱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어머님이 다시는 제게 일 그만두라는 말씀을 안 하신다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 하셨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만에 하나 어머님이 또다시 우리랑 살기 싫어하시고 저보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라는 말씀하시면 이번엔 우리가 이 집에서 나가자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집에서 아이 보는 것도 하기 싫어하시고 집안일까지 저보고 다 하라는 식이면 제가 굳이 불편하게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용돈까지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육아휴직 금방 끝내고 빨리 복직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애 보느라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앞뒤 안 가리고 대책 없이 일 그만두고 애나 보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로서는 방법이 이것밖엔 없습니다. 시댁에서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머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애나 보는 시절도 아니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고생하시면 그 뒤로는 어느 정도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온 가족이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서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어머님도 당분간은 집에서 애나 보라는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단호하게 굴어서 죄송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혼자 살고 있는 올해로 31살의 여자입니다.
아직 미혼이고 얼마 전까지 결혼을 생각하며 2년 동안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헤어지고 남남이 되었는데 그 과정이 조금 어이없기도 하고 우습기도 해서 사연을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 살고 계신데 저만 직장 때문에 20대 초반부터 지방에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처음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다가 단체 생활하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혼자 방 얻어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원룸에서 월세 내고 살다가 목돈 모아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았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전세금 사기 당했다고 할 때마다 혹시나 그 다음 피해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면서 살았고,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니라서 불편하고 서러운 것이 많다 보니 이른 나이에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투자 목적도 아니었고 지방이라서 아파트 값이 서울처럼 엄청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초년생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에 회사에서 직원 대출 받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부모님에게 조금 지원받으니 집값의 반은 되더라고요. 나머지 반은 은행 대출 받아서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적금 넣을 때보다도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더 커져서 생활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내 집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혼자만의 생활을 정말 잘 누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남자친구 말고 그 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제가 집을 샀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가 그 자식이 허구한 날 술 먹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하루 이틀 자고 가더니 은근슬쩍 제 집에 눌러 앉으려고 하길래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으로 한동안 찾아와서 스토커 짓을 하길래 경찰에 신고하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난 남자친구에게는 절대 집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회사 근처에서 자취한다고만 이야기했고 주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제 집이 자가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자친구도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있어서 혼자 이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투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예전부터 자기 자취방에 놀러오라는 소리를 자주 하곤 했었죠. 괜히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다가 우리 집에도 불러야 할까봐 아무리 놀러오라고 해도 절대 간 적도 없고 항상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했습니다. 우리 둘 다 차가 있어서 각자 태우러 갈 필요도 없었고 밖에서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놀다가 자기 차 타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었죠. 남자친구는 이런 관계가 내심 짜증나는 것 같았어요. 멀쩡한 집 있는데 가끔은 집에서 편하게 만나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밖이 더 좋다는 핑계를 대고 끝까지 거절하면서 만났습니다. 사귄 지 2년이 되어가자 우리 사이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는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남자친구네 엄마가 저를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주말에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놀러 오시면서 저까지 불러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약간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언젠간 결혼할 생각이라 미리 얼굴 보이고 알아둬서 나쁠 것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만에 하나 제 생각보다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라면 미리 거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받고 저도 어머님 드릴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갔어요. 초면이라 별 대단한 비싼 선물은 아니었고 그냥 집 근처 올리브영에서 핸드크림 괜찮은 거 하나 사서 들고 갔습니다. 인사드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을 먼저 드렸는데 슬쩍 열어서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시고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옆에 놓아두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자기 엄마 너무 인자하고 좋은 분이라고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그날 첫 인상은 생각보다 쌀쌀 맞으시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시작이 되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이것저것 제게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디인지, 제 연봉은 얼만지,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등을 물어보셨는데 이 정도 질문은 결혼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엔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제 대답을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제 나이도 많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시는 둥 저를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죠. 남자친구가 저보다 3살 많은데 사실 우리 두 사람 연봉은 비슷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고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돈을 엄청 많이 벌어온다고 해도 저는 제 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남자친구의 벌이는 저랑 별 차이 없는 상황이죠. 집이야 제가 미리 사놓은 아파트가 있다지만 요즘 세상에 부부가 맞벌이를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어요. 아무튼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마치 회사의 압박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불편한 식사 자리가 계속되었고
남자친구라는 놈은 자기 엄마가 무례한 태도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제 편을 들어준다거나 제 입장에서 말을 해주질 않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도 실망이고 어머님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이거 글렀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결혼에 환장한 년도 아니고 만약 남자친구 쪽에서 반대한다면 굳이 억지로 제가 맞춰가며 결혼시켜 달라고 애원할 생각은 진작부터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이 흠인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저 혼자 벌어서 살았어도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잘만 먹고 살았습니다. 남자한테 의지해서 벌어다준 돈으로 살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만약 그쪽에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결혼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밥이나 든든하게 먹자는 생각으로 꾸역꾸역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혼잣말로 나이가 너무 많다고 자꾸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나이 31인데 물론 적은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남자친구도 34인데 대체 얼마나 어린 며느리를 얻고 싶어 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쯤에 결국 어머님께서 결단을 내리신 건지 제게 오해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면서 말을 이리저리 빙빙 돌려서 하셨지만 결국엔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희 결혼한다고 하면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줘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 2억에서 3억 투자하면서 장가 보낼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네. 마지막엔 정말로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무슨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아시는 건지. 이 동네 아파트 전세값이 3억 정도 하는 것이 맞긴 맞는데 누가 현금 3억 들고 전세로 들어간답니까? 본인 돈은 얼마 안 쓰고 거의 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받아서 시작하잖아요. 그 전세대출 받는 돈도 결국에 결혼하고 나면 시댁에서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우리 결혼하는데 시댁에서 투자를 한 해 만에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안 들면 별로라고 하시면 될 것 가지고 이상한 핑계를 대고 있길래 저도 듣고 있다가 참다 못해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전세요? 왜 전세를 살아요? 저 아파트 있는데.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집안 아줌마까지 깜짝 놀라서 저를 다시 쳐다보더라고요. 너가 무슨 아파트가 있냐고 묻길래 3년 전에 33평짜리 아파트 사서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반대하시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마음 접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그 집 아줌마가 제 아파트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어느 동네에 무슨 아파트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꼬치꼬치 캐물어 보더라고요.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하다가 어차피 결혼이고 뭐고 할 생각이 싹 사라져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속이나 뒤집어 놓으려고 일부러 대출 하나도 없는 완전 내 집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죠. 그 아파트가 제가 3년 전에 구입할 때는 3억 조금 넘는 가격이었는데 이 동네도 작년에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5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남자친구도 처음 듣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리 아파트 시세 검색하고 있고 그 집안 아줌마도 그때부터 얼굴 표정이 싹 바뀌더니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상견례는 언제 할 생각이냐고 너희 집안 어르신들 언제 시간 되시냐고 묻는 겁니다. 진짜 저한테 아무리 무례한 질문을 했어도 그러려니 생각하고 화도 안 났었는데 그 아줌마의 비굴한 웃음을 보는 순간부터 속에서 너무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방금 먹은 저녁밥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전에는 결혼시켜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둘 다 30 넘고 2년 넘게 만났으면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거라면서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선물로 줬던 핸드크림을 다시 꺼내더니 자기가 핸드크림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냐며 밥 먹다 말고 손에 짜서 바르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고 방금 전까지는 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시던 분이 제 머리 스타일이 예쁘다고 하질 않나 몸매가 좋아서 옷이 잘 어울린다는 등 이상한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자친구라는 놈도 결혼하면 자기는 혼수만 좀 해서 들어가면 되겠다고 큰돈 필요 없어서 다행이라면서 웃고 자기 월세방 계약이 반년도 안 남았으니까 아예 계약 끝나면 같이 사는 것이 낫겠다면서 눈치도 없이 자기 엄마랑 웃으며 떠들고 있더라고요. 일단 밥은 다 먹었고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제가 먼저 일어나겠다고 가방을 챙겨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네 엄마가 왜 벌써 집에 가느냐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가라며 붙잡길래 괜찮다고 거절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각자 차 타고 돌아가려 하는데 마지막으로 걔네 엄마가 상견례는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처음에 이해하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잘못 들은 건지 너희들 나이도 있는데 올해 안에 서둘러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시길래
저는 결혼 생각 전혀 없다고 다시 말씀드렸죠. 그제서야 알아듣고 눈이 동그래지더니 결혼 생각 없는 애가 이 자리엔 뭐하러 나왔냐고 해서 내가 밥 먹자고 해서 나왔지 결혼 승낙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놀라고 걔네 엄마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어머머 얘 좀 봐라 하며 말문이 막혀 있길래 저녁 잘 먹었다 인사하고 옆에 서 있는 남자친구에게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에 제 차 타고 돌아왔어요. 그날은 더 이상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뭐 때문에 화났냐고 제게 묻더라고요. 오해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풀자는데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제게 무례하게 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티를 내던 걔네 엄마 표정을 보면 절대 제가 오해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놓고 여자가 나이 많다고 빈정거리고 자기 아들 결혼시키기 아깝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집에 시집가서 고생하고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너네 엄마는 너 아까워서 결혼시키기 싫은 것 같더라? 그냥 너 혼자 살아. 그리고 너가 왜 내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는 건데? 내가 집 살 때 돈 보탠 적 있니? 정도 이야기했더니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그제서야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전날 걔네 엄마와의 식사 자리에서 시종일관 눈치 없이 행동하고 자기 엄마가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도 전혀 막아준다거나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아마 이 자식이랑 결혼한다면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 잔소리를 하나도 못 막아주고 오히려 중간에서 속 터지는 소리만 할 것 같더라고요. 개념 없고 못된 시어머니는 그냥 참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치 없고 제 편 안 들어주는 남편은 정말 답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놈이랑 결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살고 말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어차피 식사 자리 끝나면 저랑 헤어지라고 하셨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붙잡았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저는 마음 정리가 다 끝나버려서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저한테 아파트 있다는 소리를 안 하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랬다면 남자친구건 걔네 엄마건 끝까지 제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 보였을 것 같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걸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제 나이 아직 31고 요즘 기준으로는 노처녀도 아니에요. 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 아쉬울 것 하나 없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좋은 사람 찾아보려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